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장중에 28만원대를 해보겠습니다. 본격적 상승을 예고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일본 허셉틴 시장 51% 잠식 소식에 급등했다.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 이제 이 호주만은 사실 좀 아픈 손가락에 들어갑니다. 이 램시마와 더불어서 퍼스트 무브로서 상당히 기대했던 이제 바이오 시밀러였죠. 2014년도에 국내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일본 쪽에서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판매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판매 개시가 되고, 그 당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니폰 이 가야쿠하고는 2010년도에 이 파트너 계약을 맺은 상태였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일본 후생성이 10년 만에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일본에서는 노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 재정 부담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이제 많아지는 어떤 국가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 시장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는요, 미국하고 유럽, 그 다음에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중국이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시장 규모가 큰 시장이다. 거기에서 이제 허주마가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이제 한 4%, 본래 이제 오리지널 호주마, 사실 이제 로슈였던 전략 자체가 워낙 이제 사실 막강하기 때문에 이 존슨앤존슨의 램시마를 잠식하는 속도만큼 이 호주마가 좀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가 상당히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25%, 작년도에 보시게 되면 한 40% 정도를 하다가 오늘 1분기에도 한 47%, 2분기에는 51%가 되었으니까 오리지널을 지금 제낀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경쟁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만 이 격차가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퍼스트 무브의 어떤 흐름들을 일본에서는 지금 유럽과 마찬가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허주마의 어떤 분전들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울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제품 라인업에서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호주마가 이제 개발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CTP 6이죠. 지금 한 43, 44 이래 나가니까 완전 초기 개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퍼스트 무브의 어떤 강점이 미국 시장에도 이어져서 유럽 중심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확장을 일본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간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펀더멘탈은 계속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기억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이제 주가가 지금 장중에 한 15%까지 움직였는데, 이 당뇨 치료제 액토스 베타세포 보호작용 규명 요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지난달에 셀트리온 제약이 영남대학교 원규장 윤준성 교수 연구팀이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가 인슐린 분비 세포인 베타세포를 포도당 독성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새로운 기전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당뇨병 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 여기 이제 액토스입니다. 액토스. 요거의 작용 기전과 치료 효과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당뇨병 치료제의 새로운 타깃 발견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높였고, 이거를 생학 분자 생물학 계열의 상위 7%에 속하는 레독스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다가 최근에 게재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셀트리온은 작년도에 이제 다케다 제약 관련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을 인수했죠. 3천억 넘게 들었는데, 여기서 인수하는 제품군에 보면 다케다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액토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국내에서는 이제 릴리가 판매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크게 보면 췌장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아예 못하는 이제 1형과 이제 막 가식이라든지 운동 부족으로 이제 기능이 좀 저하된 이제 2형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토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하고 비슷하게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이제 뭐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좀 개선하고 인슐린을 이제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어떤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셀트리온이 이제 작년에 인수하는 제품군에 들어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연구소가 상당히 좀 뭐 능력이 R&D 능력이 좀 뛰어나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기존에 이제 뭐 합성의약품 관련된 케미칼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에 좀 이제 영향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라기보다는 안 가다가 이제 조그만 어떤 재료가 나와도 올라갔다. 그 기저에는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의 투여 대상이 전체 경증 환자로 확대 신청. 요게 이제 11일 날 식약처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올해 연말까지 보고해야 되는 치료적 확정 임상 시험 보고서를 이제 10일 날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허가 변경 신청을 했다는 부분이 식약처가 확인해줬고,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이 허가 조건 삭제, 기존에 이제 조건부로 붙어 있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떨어내는 거죠. 그리고 효능 효과의 확대를 이제 하면서 투여 시간도 기존에 이제 정맥 주사 90분 1시간 반 했던 걸 이제 30분 정도 줄여놨죠. 그래서 효능 확대를 요구하면서 이제 기존에 조건부로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허가됐던 부분을 성인, 그 다음에 나이도 60세 이상이 아니라 이제 12세 이상의 소아의 모든 경증에서 중등증 이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번 변경 신청에 대해서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보통 이제 식약처가 이렇게 이제 뭐 품목 허가라든지 하면 뭐 6개월이나 뭐 1년 걸리고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에 이제 품목 허가 12월 달에 했을 때 2월 달에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되는 부분에서 효과도 이제 학계에서 입증했는데 그냥 천천히 할 뭐 상황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의구심에서 뭐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회복을 못했다. 28만원권. 그래서 28만원권 회복할 수 있는 기저에 레키로나의 이 경증 전체 환자의 확대의 어떤 기반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실적들이 개선되는 부분이 일본에서도 조금 이제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개발 능력들도 계속 확장된다면, 저평가 관련되는 부분이 오늘은 수급상에 좀 이제 폭발하는 흐름들이 지금 장중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면, 추세의 어떤 전환들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이 파라볼릭자를 좀 잘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에서 추세가 나타나느냐 여부를 나타내는데, 일봉상에서는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예, 좀 일본상에서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박스권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는 게 주봉에서 어떤 추세죠. 주봉에서 추세 전환이 나타난 것은 지금 이제 주가에 대비해서 이 부분은 한 4주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어떤 추세의 완연한 모습이 되려면 월봉상 바뀌어야 되는데,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6개월 차 아직까지 바뀌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 파라볼릭 시그널이 이제 캔들 아래로 월봉상으로 찍혀 나가면
본격적인 어떤 상승 흐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 작년도에 이런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본격적인 어떤 상승 전환이 나타났을 때 2017년도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조금 이제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봉과 일봉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봉이 바뀌는 순간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고요. 그리고 차트상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눌러왔던 28만원대 부분을 지금 이제 시도하는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나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제 26만원 이하는 계속 이제 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8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타나서 9월 달, 10월 달 이제 합병 이슈가 있을 때까지는 선반영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는 2분기 실적 가이던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나올 것이냐. 유럽에서의 또 이제 한 16일 정도로 예상되는 CAMP 관련되는 부분의 아젠다 등록. 그 다음에 뭐 10월 전이니까 뭐 8, 9월 달에 유럽에서 어떤 좋은 소식과 기타 국가에서 수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재료가 있는데 주가만 눌러졌기 때문에 3반만 가고 이제 셀트리온만 안 가는 부분을 오늘은 제대로 좀 이제 외국인들도 최근에 수급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어떤 강세 흐름이 종가상으로도 뭐 계속 이제 나올 어떤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오늘 수급 자체는 지금 JP모간 서울 뭐 쪽으로도 외국인들도 지금 장중에 한 15만 정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죠.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좀 오늘 주가 좀 폭발했죠. 외국계의 매수. 자, 이런 흐름들이 주주님들의 좀 고민들을 이제는 좀 뭔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셀트리온 어떤 시점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는 28만원, 그 다음에 30만원, 32만원, 35만원, 요렇게 단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계 하나씩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해보는, 요게 이제 오늘의 어떤, 봉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본격적인 상승의 시발점.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기억해 보실 만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셀트리온 흐름들을 차분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